또 왔네. 오늘도 아침 8시 반. 내가 이 집 앞에 서 있는 건 벌써 석 달째예요.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끼울 때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쇠 감촉이 있어요. 겨울이라 더 차갑죠. 손톱 밑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그 냉기가 참 묘해요. 남의 집 열쇠인데 이젠 내 손에 익었거든요. 딸깍. 문이 열리면서 나오는 그 특유의 냄새. 아시겠어요? 사람 안 산지 오래된 집 냄새.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먼지 냄새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음의 냄새라고 할까요? 공기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음엔 숨이 막혔는데 지금은 이 냄새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왔어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려요. 누구한테 인사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집한테? 아니면 이 집에 살던 사람들한테? 현관 신발장 위에 먼지가 또 쌓였네요. 어제 닦았는데 하룻밤 새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쓱 그어보면 하얀 자국이 남아요. 이 먼지 한 톨 한 톨이 다 시간이거든요. 쌓이고 또 쌓이는 시간들. 거실로 들어서요. 발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요. 텅 빈 집이라서 그런가 봐요. 뚜벅, 뚜벅. 내 발소리만 들려요.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먼지를 비추면 반짝반짝 춤을 추는 게 보여요. 저것들도 외로워서 서로 부딪히며 노는 건가 싶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멈춰 있어요. 2시 35분에서 언제 멈춘 건지는 모르겠어요. 전지가 다 됐겠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계를 떼어내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본 시간이 저거였을 테니까요.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동네 슈퍼 갈 때마다 아줌마가 물어요. 친한 척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신기한가 봐요. 내 나이 68배 매일 아침 가방 메고 나가니까요. 뭐, 할 일이 있어서. 그럼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물어요. 무슨 일? 하고. 근데 나는 말 안 해요. 말하면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해요. 구청에서 나온 거예요. 빈집 관리. 딱 거기까지만 말해요. 그럼 다들 아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근데 그 아는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알았다는 소리예요. 진짜로 뭘 하는지, 왜 하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봐요. 뭐,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내가 뭘 하게 될지. 이 집 마루가 참 오래됐어요. 밟을 때마다 소리를 내요. 삐걱, 삐걱. 마치 아파요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숨 쉬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부엌으로 가요. 창문을 열어야 해요. 환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 없는 집은 숨을 못 쉬어요. 공기가 썩어요. 그래서 매일 와서 창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스르륵. 밖에서 바람이 들어와요. 차가운 12월 바람. 그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쓸고 방 안으로 휙 들어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려요. 하얗게 바랜 레이스 커튼이요. 부엌 개수대에 컵 하나가 놓여 있어요. 떠날 때 급하게 나가서 설거지를 못한 모양이에요. 컵 안쪽에 커피 자국이 남아 있어요. 까만 테두리가 그대로. 손으로 만져보면 말라붙어서 딱딱해요. 설거지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처음엔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 주인이 아닌데 함부로 만져도 되나 싶어서요. 근데 이제는 그냥 해요. 어차피 다음 달이면 이 집도 없어질 건데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있는 게 낫잖아요. 수돗물을 틀면 처음엔 갈색 물이 나와요. 녹슨 거죠. 한참을 틀어야 맑은 물이 나와요. 설거지 비누는 내가 가져온 거예요. 분홍색 주방세제. 펌프를 누르면 장미 향이 나요. 인공적인 향이지만
그래도 이 집에 조금이라도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좋아요. 컵을 닦으면서 생각해요. 이 컵으로 누가 커피를 마셨을까? 아침에? 저녁에? 혼자? 아니면 누구랑 마주 앉아서? 안방으로 가요. 여기가 제일 조용해요. 해가 잘 안 들어서 서늘해요. 장롱 하나가 벽에 붙어 있어요. 오래된 나무 장롱이에요. 문짝에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손잡이는 노쇠로 되어 있어요. 만지면 차가워요. 문을 열면 냄새가 확 나와요. 나프탈렌 냄새에 묵은 옷 냄새,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세월 냄새? 안에 이불이랑 옷가지가 몇 개 남아 있어요.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버린 건가? 이불을 만져봐요. 보송보송하지 않고 축축해요. 습기가 찼어요. 이대로 두면 곰팡이 필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마당에 널어요. 무거워요. 이불 한 채가 이렇게 무거웠나 싶어요. 팔에 힘을 주고 들어 올려서 마당으로 나가요. 마당은 좁아요. 그래도 햇빛은 잘 들어요. 여기 빨랫줄이 아직 있어요. 이 집 주인이 떠날 때 빨랫줄까지는 안 가져갔나 봐요. 나는 이 빨랫줄에 이불을 널어요. 찰싹 이불 터는 소리. 먼지가 확 날려요. 햇빛에 반짝이면서 목구멍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나와요. 콜록, 콜록. 이불을 다 털고 나면 손바닥이 까매져요. 먼지 때문에. 앞치마에 손을 닦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요. 겨울 하늘이 참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래요. 저렇게 맑은 하늘 아래서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 나 혼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당 한쪽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겨울인데도 질긴 풀들은 살아있어요. 호미를 가져와서 풀을 뽑아요. 흙이 딱딱하게 얼어 있어요. 힘을 줘야 호미가 들어가요. 풀을 뽑으면 뿌리에 흙이 묻어나와요. 흙 냄새가 나요. 촉촉하고 텁텁한 냄새. 살아있는 냄새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 포기 한 포기 뽑아요. 무릎이 시려요. 허리도 아파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사람은 없어도 이 집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풀을 다 뽑고 일어서면 허리가 쭉 펴지면서 시원해요. 손에 흙이 잔뜩 묻었어요. 손톱 사이까지. 수도가로 가서 손을 씻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면서 생각해요.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구청에서는 빈집 관리 인력이라고 불러요. 월급은 최저시급이에요. 하루 4시간, 주 5일.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지 않죠? 근데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 오면 외롭지 않아요. 웃기죠?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외롭지 않다니. 다시 거실로 들어와요. 소파가 하나 있어요. 갈색 천 소파예요.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앉는 부분이 푹 꺼졌어요. 한번 앉아볼까 싶어서 앉아봐요. 푹신해요.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내면서 내 무게를 받아줘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매일 저녁 뉴스 보면서 앉았을까요? 아니면 손주 안고 앉았을까요? 소파 옆 테이블에 리모컨이 놓여 있어요. 전지는 빠졌어요. 들어봐요. 가벼워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어요. 까만 화면에 내 얼굴이 비쳐요. 희미하게. 68살 여자. 머리는 반쯤 새고 얼굴에 주름이 팬 여자. 이 집 거울 같은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부엌으로 다시 가요.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물론 텅 비었어요. 전기도 끊겼어요. 안에서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는 아니고 그냥 오래된 플라스틱 냄새.
냉장고 문 안쪽에 메모지가 붙어 있어요. 우유 사기, 병원 가기, 전화하기, 자국만 남았어요. 글씨는 지워졌어요. 볼펜 자국만 희미하게 눌려 있어요. 손가락으로 따라가 봐요. 누가 썼을까요? 급하게 쓴 것 같아요. 글씨가 삐뚤삐뚤해요. 냉장고 문을 닫아요. 매일 오지만 매번 새로운 게 보여요. 어제는 못 봤던 게 오늘 보여요. 처음엔 그냥 빈집이었는데 자꾸 오다 보니까 이 집에 사람이 보여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이 보여요. 시간이 벌써 11시예요. 나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요. 김밥이에요. 아침에 집에서 싸운 거예요. 밥은 딱딱해졌지만 괜찮아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먹어요. 혼자서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내가 밥 씹는 소리만 들려요. 오도독, 오도독. 단무지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창밖을 봐요. 저 건너편 집도 비었어요. 그 옆집도요. 이 골목 10집 중에 8집이 비었어요. 나머지 2집은 아직 사람이 살아요.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나처럼. 왜 안 떠나냐고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갈 마음이 없어요. 이 동네가 다예요.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내 청춘이 여기 있고, 내 아이들이 여기서 컸고, 남편도 여기서 죽었어요. 떠나라고 하면 어디로 가요? 김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셔요.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예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이 따뜻해져요. 오늘도 할 일은 다 했어요. 창문 열고 환기하고 청소하고 풀 뽑고 이불 널고 이제 돌아가면 돼요. 근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집에 가면 뭐해요?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내일 또 나오고 차라리 여기가 편해요. 빈집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여기가 덜 외로워요. 오늘도 나와요. 열쇠로 문을 잠가요. 딸깍. 손잡이를 한 번 더 잡아당겨서 확인해요. 잠겼어요. 돌아서서 골목을 걸어요. 뚜벅, 뚜벅. 내 발소리만 들려요.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여요. 여전히 맑아요. 내일도 올 거예요. 모레도요. 이 집이 사라질 때까지요. 그때까지는 내가 지킬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도 나는 지킬 거예요. 이 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숨결들을요. 오늘은 비가 와요. 우산을 받쳐들고 골목을 걸어요. 빗방울이 우산 위로 톡톡 떨어져요. 발밑에 물이 고여 있어요. 장화를 신었는데도 발끝이 차가워요. 비 오는 날은 빈집이 더 을씨년스러워요. 창문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마당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집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비 오는 날 더 오고 싶어져요.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집도 사람처럼 외로움을 타거든요. 오늘은 다른 집으로 가요. 골목 안쪽 막다른 길 끝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일주일에 2번만 와요. 다른 집보다 상태가 좋아서요. 문을 열면 냄새가 달라요. 이 집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요. 희미하게요.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안방 장롱 문을 열면 확실히 나요. 장롱 안쪽 구석에 작은 통이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어요. 피존 베이비 파우더예요. 분홍색 통. 오래돼서 색이 바랬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냄새를 맡아봐요. 아, 이 냄새. 갑자기 눈앞에 떠올라요. 우리 큰애가 갓난아기였을 때 목욕시키고 이거 톡톡 발라주던 기억이요. 하얗게 날리던 가루. 보드라운 아기 피부. 그때 내 나이가 26이었어요. 지금은 68이에요. 42년 전 일인데
어제 일 같아요. 이 집에 살던 사람도 나처럼 아기를 키웠나 봐요. 거실 한쪽에 낡은 사진 액자가 걸려 있어요. 유리가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떼어내서 봐요. 흑백 사진이에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남편은 양복을 입었고 아내는 한복을 입었어요. 아기는 하얗게 분을 바른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 영광사진관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사진 속 아기가 지금 몇 살일까요? 아마 50은 넘었을 거예요. 어쩌면 60도 넘었을지 모르죠. 그 아기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던 이 집을 두고 떠났을까요? 가끔 생각이 날까요? 여기 마루에서 뒹굴며 놀던 기억이요. 비가 세차게 내려요. 창문을 열려다가 말아요.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커튼을 걷어요. 창밖을 봐요. 저 건너편 집 지붕에서 빗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홈통이 막혔나 봐요. 물이 넘쳐서 폭포처럼 쏟아져요. 저 집에도 가봐야 하는데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이 집은 2층이 있어요. 다른 집들은 다 단층인데 여기만 2층이에요. 계단이 좁고 가팔라요.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뚝뚝. 나이 먹으면 다 이래요. 관절이 말을 듣지 않아요. 2층에는 작은 방이 2개 있어요. 한 방은 아이 방이었나 봐요. 벽에 크레파스 낙서가 남아 있어요. 지워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손으로 쓸어봐요. 아직도 크레파스 가루가 묻어나와요. 엄마, 아빠, 나,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있어요. 이 글씨를 쓴 손이 얼마나 작았을까요? 지금은 커서 어디선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다른 방으로 가요. 여기는 서재였나 봐요. 책장이 하나 있어요. 텅 비었어요. 책은 다 가져갔나 봐요. 근데 바닥에 책 한 권이 떨어져 있어요. 주워요. 먼지를 털어내고 표지를 봐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읽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딸애가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브라질 소년 이야기였죠. 가난하지만 상상력 풍부한 아이. 그 아이가 오렌지 나무랑 이야기하는 이야기. 책을 펼쳐요. 누렇게 바랬어요. 페이지 사이사이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연필로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와요.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밑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어요. 1985, 3, 12, 40년 전이에요. 누가 이 문장을 읽고 밑줄을 그었을까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나는 이 책을 가방에 넣어요. 가져가도 되겠죠. 어차피 이 집도 곧 없어질 텐데요. 1층으로 내려와요. 부엌으로 가요. 싱크대 서랍을 열어봐요. 숟가락 포크가 몇 개 남아 있어요. 들어봐요. 가벼워요. 그 옆 서랍에는 영수증이 잔뜩 들어 있어요. 오래된 영수증들이요. 하나로마트 마이너스 1998년 4월 3일. 서울 약국 마이너스 2002년 11월 15일. 영광주유소 마이너스 2010년 8월 22일. 왜 이걸 모아뒀을까요? 버리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모으는 게 습관이었을까요? 손으로 쓱쓱 넘겨봐요. 세월이 흐르면서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라면이 300원에서 500원, 700원, 1000원으로요. 마지막 영수증은 2023년 거예요. 이마트 마이너스 2023년 6월 14일. 그때까지 여기 사셨나 봐요. 그리고 떠나셨나 봐요. 거실로 다시 나와요. 텔레비전 옆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어요. 말라 죽은 화초예요. 만져보면 바스락거려요.
물을 안 줘서 죽었어요. 당연하죠. 사람이 없는데 누가 물을 줘요. 근데 화분 받침에 물자국이 남아 있어요. 동그랗게요. 마지막까지 물을 주다가 떠난 거예요. 왜 화초는 안 가져갔을까요? 짐이 많아서? 아니면 새로 살 집에 베란다가 없어서? 이 화초도 주인을 기다렸을 거예요. 매일 목말라 하면서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말해요. 화초한테요. 식탁 의자에 앉아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요.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나와요. 오늘은 식혜를 가져왔어요. 달달해요. 따뜻해요. 빗소리를 들으며 식혜를 마셔요. 이 집 식탁에서 누가 밥을 먹었을까요? 아침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엄마, 나 학교 늦었어. 아빠, 신문 봐. 오늘 저녁은 뭐 먹어?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요.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전화가 와요. 딸애예요. 엄마, 뭐해? 응, 일하고 있어. 또 그 빈집 가셨어요? 응.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말이 막혀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할 일이 있어서.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에이, 괜찮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그래. 전화를 끊어요. 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나를 이해 못하는 걱정이요. 괜찮아요. 나도 이해 못하니까요. 내가 왜 이러는지. 시간이 12시예요. 점심때예요. 오늘은 집에서 주먹밥을 싸왔어요. 참치 주먹밥이요. 김향이 고소해요. 혼자 먹어요. 이 빈 식탁에서요. 씹으면서 생각해요. 내 집 식탁도 이렇게 비었어요. 남편 떠난 뒤로 혼자 밥 먹어요. 아이들은 다 나갔고요. 그래서인가요? 여기가 편한 게요. 여기도 빈집, 우리 집도 빈집.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사라질 빈집이고 우리 집은 남을 빈집이라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해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시려워요. 근데 이 시린 감각이 좋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봐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이슬비로 바뀌었어요. 마당에 무릉덩이가 반짝여요. 햇빛은 없지만 은은하게 빛나요. 마당으로 나가요. 신발이 젖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장화예요. 마당 한쪽에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 뚜껑에 빗물이 고여 있어요. 손으로 뚜껑을 열어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었어요. 간장도 된장도 없어요. 근데 냄새는 남아 있어요. 은은한 메주 냄새요. 발효된 콩 냄새요. 이 장독에서 얼마나 많은 장이 담가졌을까요? 여름마다 햇볕에 익히고 겨울마다 추위 속에 숙성시키고 그 장으로 얼마나 많은 밥상을 차렸을까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물기를 닦아요. 양말이 축축해요. 가방에서 여분 양말을 꺼내 신어요. 항상 여벌을 가지고 다녀요. 거실 소파에 앉아요. 피곤해요. 요즘 자꾸 피곤해요. 나이 탓이겠죠. 눈을 감아요. 귀를 기울이면 집이 숨쉬는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지붕 틈새로 들어오는 소리, 빗물이 홈통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 이 집은 살아있어요. 이 시에요. 일어나야 해요. 다른 집도 가봐야 해요. 오늘은 새 집을 돌아야 해요. 비가 와서 더 신경 써야 해요. 가방을 매요. 무거워요. 도시락, 보온병, 청소도구, 여벌옷. 다 들어있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봐요. 이 집을 한 번 더 봐요.
언젠가 이 집이 사라지면 나는 이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거실 소파, 식탁, 2층 계단, 아이방 낙서, 베이비 파우더 냄새, 말라 죽은 화초. 다요. 누군가의 인생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들이요. 문을 잠가요. 딸깍. 비가 다시 내려요. 우산을 펴요. 다음 집으로 걸어가요. 뚜벅, 뚜벅. 골목에 빗물이 흘러요. 내 발걸음을 따라 물결이 일어요. 저 앞에 또 다른 빈집이 보여요. 거기에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만나러 가요. 매일매일요. 이 집들이 사라지기 전까지요. 나는 오늘도 빈집을 출근해요. 사람은 없지만 기억은 남아있는 집들로요. 그리고 나는 그 기억들의 마지막 목격자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기억할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살았었다는 것을요. 웃고 울고 사랑하고 밥 먹고 늙어가던 사람들이요. 그게 내일이에요. 빈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일이요. 오늘 아침 골목 입구에 노란색 포크레인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시작됐나 봐요. 철거가요. 저 끝쪽 집부터 시작한대요. 다음 주면 이 집도 차례가 올 거예요. 나는 평소처럼 열쇠를 꺼내요. 손이 떨려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 열쇠를 떨어뜨렸어요. 허리를 굽혀 줍는데 눈앞이 핑 도네요. 일어서서 잠시 벽에 기대요. 숨을 고르고 다시 문을 열어요. 오늘 이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요. 아니, 매일 조용했는데 오늘따라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작별 인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거실로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요.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어요. 그냥 서서 집 안을 둘러봐요. 천천히요. 이 벽, 저 천장, 부엌 창문, 마루 틈새. 다 눈에 담아요. 사진으로 찍으면 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사진은 모양만 남기잖아요. 냄새는 못 담고, 온도는 못 담고, 공기의 무게는 못 담아요. 나는 몸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부엌 서랍을 하나씩 열어봐요. 어제까지는 안 열어봤던 서랍이에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오늘은 열어봐요. 어차피 곧 다 버려질 거잖아요. 제일 아래 서랍에 편지 묶음이 있어요. 노란 리본으로 묶여 있어요. 손으로 만져봐요. 리본이 바스락거려요. 펼쳐봐요. 손편지예요. 볼펜으로 쓴 글씨예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저는 여기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편지 날짜를 봐요. 1992년 5월 3일. 33년 전이에요. 다른 편지들도 봐요. 엄마,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컸어요. 사진 보내요. 어머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일이 바빠서요. 엄마, 아빠 재산은 제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편지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어요. 가족 사진이에요. 30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아이 둘. 사진 뒤에 연필로 써 있어요. 1995년 여름 해운대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이 집을 비우고 지금은 어디선가 늙어가고 있겠죠. 나처럼요. 편지를 다시 리본으로 묶어요. 가져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한참 고민하다가 가방에 넣어요. 누군가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버려지면 안 돼요. 안방으로 가요. 장롱을 열어요.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여전히 나요. 손을 뻗어 통을 꺼내요. 뚜껑을 열어요. 하얀 가루가 반쯤 남아 있어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손등에 살짝 발라봐요. 보드라워요. 눈을 감아요. 갑자기 울컥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슬퍼졌어요. 저도 엄마였어요. 두 아이를 키웠어요. 큰애 낳고 작은 애 낳고
밤새 안아주고 전 물리고 기저귀 갈고 그때는 정신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나는 혼자 애들 보고 울면 안고 토하면 닦고 열나면 밤새 간호하고 언제 끝나나 싶었어요. 근데 어느새 끝났더라고요. 애들이 커서 학교 가고 대학 가고 결혼하고 나가고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요. 베이비 파우더 통을 가슴에 안아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떠난 게 12년 전이에요.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더니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병원 가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혼자예요. 아이들은 가끔 전화해요. 명절에 와요. 근데 그게 다예요. 나는 매일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 건가 봐요. 빈집으로요. 여기는 나랑 똑같으니까요. 사람은 떠나갔지만 기억은 남아있고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그래도 서 있고 곧 사라질 거지만 지금은 여기 있고 나도 그래요. 사람들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언젠가 사라질 거지만 지금은 여기 있어요. 일어나요. 눈물을 닦아요. 베이비 파우더 통을 다시 장롱에 넣어요. 이건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해요. 마지막까지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요. 또 딸애예요. 엄마, 저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응.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에이, 거봐요. 그러게 빈집 같은데 자꾸 가지 말라니까요. 춥잖아요. 응. 엄마, 진짜 그만하세요. 제발이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딸애는 걱정해요. 나를요. 근데 이해는 못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요. 엄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매달리세요? 나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었어요. 돈 벌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내 마지막 할 일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 같아요. 전화를 끊어요. 가슴이 답답해요.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들어와요. 차가워요. 멀리서 중장비 소리가 들려요. 와르르, 쾅. 무너지는 소리예요. 저 끝 집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눈을 감아요. 골목 끝으로 걸어가요. 무너진 집 앞에 서요. 흙먼지가 공중에 떠 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까칠해요. 방금까지 집이었던 곳이 지금은 잔해더미예요. 깨진 벽돌, 부러진 나무, 구겨진 함석. 그게 다예요. 인부들이 삽으로 잔해를 치워요. 그 안에서 뭔가 나와요. 낡은 인형이에요. 털이 다 빠진 곰돌이 인형이요. 한쪽 눈이 떨어졌어요. 인부가 그걸 집어들더니 쓰레기 자루에 던져요. 나는 달려가요. 잠깐만요. 인부가 놀라서 쳐다봐요. 그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이거요? 쓰레기인데요. 네, 알아요. 그래도 인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인형을 건네줘요. 받아들어요. 무거워요. 흙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근데 이 인형을 안았던 아이가 생각나요. 이걸 안고 잤을 아이가요. 이걸 사랑했을 아이가요. 인형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요. 아니, 내가 관리하는 빈집으로요. 부엌에서 인형을 씻겨요. 찬물에 흙먼지를 털어내요. 물이 갈색으로 변해요. 조심조심 닦아요. 부서질까 봐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햇빛 드는 창가에 놓아요. 이제 괜찮아.
중얼거려요.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상관없어요. 나는 이게 해야 할 일 같아요. 식탁에 앉아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요. 볼펜을 꺼내요. 그리고 쓰기 시작해요. 101호- 베이비 파우더 냄새가 나는 집. 2층에 아이방이 있었음. 벽에 엄마, 아빠, 나라고 쓴 낙서. 책장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장독대 3개. 마당에 말라 죽은 화초. 103호- 거실에 낡은 곰돌이 인형. 부엌에 깨진 접시. 안방 장롱에 편지 묶음.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에 사는 아들이 보낸 편지. 하나씩 기록해요. 내가 본 것들을요. 이 집들에 남아있던 것들을요. 손이 아파요. 요즘 관절염이 심해져서 글씨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창밖이 붉게 물들어요. 시계를 봐요. 벌써 5시예요. 집에 가야 해요. 근데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혼자잖아요. 여기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한숨 소리. 일어나요. 가방을 챙겨요. 공책을 넣고 보온병을 넣고 열쇠를 넣고 곰돌이 인형을 한 번 더 봐요.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며 마르고 있어요. 내일 또 올게. 인형한테 말해요. 미친 짓이에요. 알아요. 근데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밖으로 나와요. 문을 잠가요. 딸깍. 손잡이를 한 번 더 확인해요. 골목을 걸어 나가요. 저 끝에서 중장비가 또 움직여요. 내일은 102호가 무너질 거예요. 모레는 이 집 차례일지도 몰라요. 나는 매일 조금씩 사라지는 동네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기억들을 붙잡고 있어요. 왜냐고요? 멈춰서요. 뒤를 돌아봐요. 오래된 골목이 보여요. 낮은 지붕, 좁은 길, 담벼락. 여기서 30년을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남편 보내고, 늙어가고. 내 인생이 여기 있어요. 다음 달이면 다 사라져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해요? 내 기억은 어디에 남겨야 해요? 그래서예요. 나는 이 집들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매일 와요. 빈집으로요. 사람은 없지만 인생은 남아있는 집으로요. 그리고 기록해요. 누군가 여기 살았었다고요. 웃고, 울고, 사랑하고, 늙어갔다고요. 나처럼요. 집으로 걸어가요. 어둠이 내려요. 가로등이 켜져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요. 우리 집 열쇠요. 빈집 열쇠랑 똑같이 차가워요. 문을 열어요. 불을 켜요. 텅 빈 집이에요. 나 혼자예요. 냉장고를 열어요. 김치랑 반찬이 몇 개 있어요. 밥을 차려요. 혼자 먹을 밥이요. 상을 펴고 앉아요.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해요. 먹으면서 생각해요. 내일도 가야지. 빈집으로요. 그리고 기록해야지. 사라지기 전에요. 다 잊히기 전에요. 밥을 다 먹어요. 설거지를 해요. 이를 닦아요. 방으로 가요. 이불을 펴요. 누워요. 천장을 봐요. 나는 내일도 갈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요. 이 동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내 인생을 증명하는 일이요.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어요. 이 빈집들처럼요. 눈을 감아요. 잠이 와요. 꿈속에서 나는 빈집에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웃고 떠들고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나도 있어요. 젊은 내가요.
아이를 안고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 내일 또 가야지. 빈집으로요. 기억을 지키러요. 그리고 나를 지키러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이 집도 무너져요. 나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어요. 새벽 6시예요. 해가 아직 덜 떴어요. 하늘이 회색이에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아요. 열쇠를 꺼내요. 손이 떨려요. 마지막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딸깍. 문이 열려요. 안으로 들어가요. 어둠 속에 집이 숨쉬고 있어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서 있어요.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와요. 먼지가 공중에 떠다녀요. 은빛으로 반짝이면서요. 가만히 서서 숨을 쉬어요. 깊게요. 이 집 공기를 마지막으로 들이마셔요. 곰팡이 냄새, 나무 냄새, 오래된 시간의 냄새. 다 기억해요. 거실로 가요. 소파에 앉아요.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내요. 손으로 쓸어봐요. 천이 까칠해요. 30년 넘게 사람들을 받쳐주던 소파예요. 고생 많았어. 중얼거려요. 부엌으로 가요. 싱크대에 손을 얹어요. 차가워요. 여기서 몇 번이나 설거지를 했을까요? 몇 번이나 밥을 했을까요? 몇 번이나 울었을까요? 개수대 구석에 물때가 끼어 있어요. 스펀지로 닦아봐요.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요. 2층으로 올라가요. 무릎이 아파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요. 난간을 꼭 잡아요. 아이 방 문을 열어요. 벽에 낙서가 그대로 있어요. 엄마, 아빠, 나.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요. 이 글씨를 쓴 아이는 지금 어른이 되어 있겠죠. 어디선가 자기 아이를 키우고 있겠죠. 이 방을 기억할까요? 여기서 놀던 기억, 여기서 잠들던 기억, 여기서 꿈꾸던 기억. 모두 흐릿해졌겠죠. 나처럼요. 바닥에 앉아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요. 마지막 기록을 해요. 101호. 마지막 날. 새벽 6시. 하늘이 회색. 2층 아이방 벽에 낙서 그대로 남아있음. 엄마, 아빠, 나. 이 집에서 자란 아이가 쓴 글씨.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음. 글씨가 번져요. 눈물이 떨어져요.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눈물이 나와요. 손등으로 닦아요. 공책을 가슴에 안아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요. 안방으로 가요. 장롱을 열어요. 베이비 파우더 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어요. 냄새를 맡아요. 깊게요. 기억해야 해요. 이 냄새를요. 아기였던 내 아이들을요. 젊었던 나를요. 잘 가요. 베이비 파우더한테 말해요. 통을 다시 장롱에 넣어요. 문을 닫아요. 거실로 나와요. 창가에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어제 씻겨서 말린 인형이에요. 들어 올려요. 가벼워요.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아이를 생각해요. 무서운 꿈을 꾸면 이걸 꼭 안았겠죠. 외로울 때 이야기했겠죠. 너는 데려갈게. 인형을 가방에 넣어요. 버려지게 둘 수 없어요. 식탁에 앉아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요.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주먹밥하고 계란말이하고 김치하고 그리고 막걸리 한 병. 편의점에서 샀어요. 종이컵 2개도 가져왔어요. 한 컵에 막걸리를 따라요. 하나는 내 앞에 놓고 하나는 맞은편에 놓아요. 같이 드실래요? 빈 의자한테 말해요. 여기 살던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건배. 혼자 말하고 마셔요. 쓰고 시원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얼얼해요. 밥을 먹어요. 천천히요. 이 집에서 마지막 밥이에요. 맞은편 의자를 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물어봐요. 대답은 없어요. 바람만 불어요. 밥을 다 먹어요. 설거지를 해요. 마지막 설거지예요.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또 나와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릇을 선반에 가지런히 놓아요. 수건으로 싱크대를 닦아요. 물기 하나 없이요. 시간을 봐요. 9시예요. 이제 나가야 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져요. 방 하나하나를 다시 봐요. 천천히요. 거실, 부엌, 안방, 화장실, 마당. 다 눈에 담아요. 사진을 찍어요. 찰칵, 찰칵. 구석구석 다 찍어요. 근데 알아요. 사진으로는 안 남는다는 걸요. 진짜 중요한 건 사진에 안 담겨요. 마루에 앉아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마당에 내려서요. 흙이 차갑고 축축해요. 발가락 사이로 흙이 느껴져요. 이 흙을 밟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고추를 말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 모든 발자국이 이 흙 속에 남아 있어요. 나도 발자국을 남겨요. 마지막 발자국을요. 장독대로 가요. 뚜껑을 열어봐요. 텅 비어 있어요. 하늘이 보여요. 이제 구름이 좀 걷혔어요. 파란 하늘이 장독 안에 비쳐요. 손을 넣어봐요. 항아리 안쪽이 매끄러워요. 오랜 세월 장을 담가서 반들반들해진 거예요. 고마웠어요. 맛있는 밥 많이 만들어줬죠. 장독한테 말해요. 뚜껑을 덮어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요. 거실 한가운데 서요. 두 팔을 벌려요. 눈을 감아요. 깊이 숨을 들이마셔요. 이 집 전부를 느껴요. 벽의 온도, 공기의 흐름, 시간의 무게. 고마웠어요. 크게 말해요. 여기 있어줘서요. 나를 받아줘서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요. 목소리가 떨려요. 잊지 않을게요. 절대로요. 가방을 매요. 문 쪽으로 걸어가요. 손잡이를 잡아요. 돌아봐요. 마지막으로 봐요. 이 집 전체를요. 안녕히 계세요. 문을 닫아요. 천천히요. 딸깍. 열쇠로 잠가요. 마지막으로요. 열쇠를 들고 있어요. 구청에 반납해야 해요. 근데 손에서 놓아지지 않아요. 이 열쇠를 놓으면 정말 끝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가 문 앞에 열쇠를 놓아요. 현관 매트 밑에 살짝 넣어요. 혹시 누가 필요할지 몰라서요. 중얼거려요. 골목을 걸어 나가요. 뒤를 자꾸 돌아봐요. 한 걸음 걷고 돌아보고 또 한 걸음 걷고 돌아보고 집이 점점 작아져요. 골목 끝에 와요. 큰 길로 나가기 전에 멈춰요. 마지막으로 돌아봐요. 이 골목 전체를요. 30년 산 동네예요. 내 청춘이 여기 있어요. 내 아이들이 여기서 컸어요. 내 남편이 여기서 늙었어요. 나도 여기서 늙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큰 소리로 말해요.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상관없어요. 내 인생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큰 길로 나와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요. 의자에 앉아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요. 안에 곰돌이 인형이 들어 있어요. 지퍼를 열고 인형을 꺼내요. 얼굴을 봐요. 한쪽 눈이 없지만 웃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야 할까? 인형한테 물어봐요. 바람이 불어요. 따뜻한 바람이에요. 겨울인데 따뜻해요. 전화가 와요. 딸이에요. 받아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갈게요. 응. 집에 있어. 엄마 집에서. 진짜요? 빈집 안 가셨어요? 응. 오늘은 안 갔어. 거짓말이에요.
갔다 왔어요. 마지막으로요. 근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제가 이 시쯤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전화를 끊어요. 버스가 와요. 타요. 창가 자리에 앉아요. 버스가 출발해요. 창밖을 봐요. 그 골목이 보여요. 점점 멀어져요. 눈물이 나오려고 해요. 참아요. 집 앞에 내려요. 우리 집 문 앞에 서요. 열쇠를 꺼내요. 빈집 열쇠만큼 차갑지 않아요. 문을 열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불을 켜요. 여전히 텅 비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 보여요. 빈집이지만 내 집이에요. 가방을 내려놓아요. 곰돌이 인형을 소파에 앉혀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말해요. 인형이 나를 봐요. 나도 인형을 봐요. 처음으로 이 집이 외롭지 않아요. 부엌으로 가요. 딸의 올 준비를 해요. 냉장고를 열어요. 재료가 많지 않아요. 동네 슈퍼에 가야겠어요. 외투를 입어요. 나가려다가 멈춰요. 인형을 봐요. 금방 올게. 기다려. 말하고 나가요. 슈퍼 아줌마가 반겨요. 어머니, 오늘 장 보세요? 응. 딸애가 온대. 어머, 그래요? 잘 됐네요. 뭐 좀 사야 하는데. 천천히 보세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녀요. 딸애가 좋아하는 거 사야지. 김치, 두부, 달걀, 파, 소고기 조금. 계산을 해요. 어머니, 요즘 빈집은 안 가세요? 아줌마가 물어봐요. 끝났어. 다 철거됐어.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쉬시겠네요. 그런 셈이지. 집으로 돌아와요. 부엌에서 요리를 해요. 파를 썰어요. 두부를 썰어요. 소고기를 볶아요. 고기 굽는 냄새가 좋아요. 집에 밥 냄새가 나요. 오랜만이에요. 딸애가 왔어요. 문을 열어요. 엄마, 딸애가 안겨요. 응, 안아줘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들어와. 딸애가 들어와서 신발을 벗어요. 소파에 인형이 앉아 있는 걸 봐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냥 주운 거야. 주었어요? 어디서요? 빈집에서. 딸애가 인형을 들어요. 이거 옛날 인형인데? 눈도 하나 없고 버려진 거였어. 데려왔어. 딸애가 나를 봐요. 걱정하는 눈빛이에요. 엄마, 밥 먹자. 배고프지? 화제를 돌려요. 식탁에 앉아요. 딸애랑 마주 앉아요. 오랜만에 둘이서 밥 먹어요. 맛있어요, 엄마. 그래, 다행이다. 엄마, 이제 빈집일 안 하시죠? 응, 끝났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근데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뭘 하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엄마, 우리 집 가까이 이사 오시는 거 어때요? 나도 자주 보고. 생각해 볼게. 근데 사실 생각 없어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내 자리예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해요. 딸애가 옆에서 거들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물소리가 좋아요. 딸의 옆에서 설거지하는 게 좋아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아요. 딸애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앉아 있어요. 거실 소파예요. 곰돌이 인형을 안아요. 텔레비전을 켜요. 뉴스가 나와요. 재개발 소식이에요.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예요. 거기도 빈집이 많대요. 화면에 빈집들이 나와요. 낡은 집들이요. 나는 화면을 봐요. 그리고 생각해요. 구청에 전화해요. 여보세요.
빈집 관리 담당자님 계세요? 네, 저예요. 저, 이번에 101호 관리했던 사람인데요. 아, 네.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다른 곳도 필요하시면요. 네, 계속 하시게요? 네, 할 수 있으면요. 담당자가 잠시 침묵해요. 사실 다른 구역도 필요하긴 한데, 어머니 연세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나오시겠어요? 상담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어요. 밤이 깊었어요. 창밖을 봐요. 달이 떠 있어요. 저 멀리 내가 관리하던 동네 방향을 봐요. 지금쯤 그 집은 무너졌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괜찮아요. 나는 기억하니까요. 그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요. 누가 살았는지요. 어떤 냄새가 났는지요. 내 공책에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도 다 남았어요. 사라져도 남는 거예요. 기억은요. 인형을 안고 방으로 가요. 이불을 펴요. 누워요. 인형을 옆에 놓아요. 잘 자. 말해요. 불을 꺼요. 어둠 속에서 눈을 떠요. 천장이 보여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일까요? 내일도 나는 일어날 거예요. 밥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고 나갈 거예요. 어딘가로요. 빈집으로요. 사람은 없지만 기억은 있는 곳으로요. 나는 빈집 관리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기억 지킴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잊히는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살았었다고요. 웃고, 울고, 사랑하고, 늙어갔다고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 사람이에요. 그게 내일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다시 아침이 와요. 해가 떠요. 나는 일어나요.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요. 인형을 가방에 넣어요. 오늘도 같이 가자. 말해요. 밖으로 나가요. 하늘이 맑아요. 겨울이지만 햇빛이 따뜻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요. 다음 주면 또 다른 동네에 갈 거예요. 또 다른 빈집들이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요. 그리고 나는 또 기록할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나는 오늘도 빈집을 출근해요. 68세, 무릎 아프고 허리 굽었지만요. 나는 계속 갈 거예요. 사라지는 것들을 지키러요. 잊히는 것들을 붙잡으러요. 그게 내일이니까요. 버스가 와요. 타요. 창가에 앉아요. 가방 속 인형을 살짝 쓰다듬어요. 우리 가자. 새로운 집으로. 중얼거려요. 버스가 출발해요. 나는 창밖을 봐요. 세상이 지나가요. 근데 나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가요. 빈집으로요. 기억으로요. 인생으로요. 혹시 당신 동네에도 빈집이 있나요? 그 집에도 누군가의 인생이 남아 있어요. 사라지기 전에요. 누군가 기억해줘야 해요. 나처럼요. 오늘도 나는 출근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으로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외롭지 않으니까요. 기억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요. 충분하니까요. 나는 오늘도 빈집을 출근합니다. 그리고 내일도요. 모레도요. 내가 숨쉬는 한요.